장시간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해서 참 애매하고 불분명한 부분들이 굉장히 명료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토론은 우리 황성준 의원님께서 20분 내지 30분 정도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사실은 맨 처음에 이 토론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자격이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생각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발제문을 보면서 진짜 뭐 밑줄 치면서 공감할 수밖에 없다. 뭐 이거 앞에 덕담하는 게 아니라 뭐 경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대북정보에서 가장 풍부한 정보량을 갖고 있는 기관에서 장을 하신 분의 정보량을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왜 저를 토론자로 선택했을까? 그래서 우리 박선영 대표님께서 저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랬을까?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은 아닐 거다. 그랬을 땐 두 가지 점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제가 이제 소련이 붕괴된 당시에 소련에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걸 한번 대비해 볼 수 있다는 거. 근데 두 번째는 역설적으로 저는 아까 경력을 좀 이상하게 소개하셨지만 젊은 시절엔 저는 제 스스로가 막스 레닌주의자, 공산혁명가라고 믿었기 때문에 거꾸로 그 관점에서 북한을 바라보면 또 어떨까? 아마 이런 주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강연을 들으면서 또 많이 배웠고요. 사실은 문장으로 연결되지 않은 이제 이 발제문을 보면서 이제 짐작은 했고, 이게 이제 강연을 들으면서 보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말씀드리면요, 제 소개란에 무슨 박사로 돼 있는데 저 박사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그런 거 트집을 잡은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트집을 잡혀본 경험이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맨 처음에 이 발제문을 보면서 오늘 강연도 들었지만 제가 그러면서 진짜 뭐 부분적인 내용보다 뭔가 북한 자유화라는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공감 만약에 가신다면 진짜 이 문제로 좀 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통일 그러면 진짜 제가 거친 표현을 썼어요. 발제문에다가 종족주의적 감성주의. 그냥 우리는 형제니까 앉는다. 뭐 그걸 꼭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다 보면은 한계는 분명합니다. 그럼 뭐 공산주의든 뭐 자유든 뭐 자유 없어도 통일하느냐. 그러니까 통일지상주의. 전 통일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공산주의로 통일되는 게 판단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뭐 진짜 공유주의적인 계산. 그리고 통일되면 이득. 그런 의미에서 이 자유와 인권을 추구하는 북한 자유화라는 걸로 가야 된다는 그 원장님의 발제문은 저한테 약간 이런 거 있죠. 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걸 딱 뭐라고 얘기를 못했는데 그걸 딱 해줬을 때 그 반짝하는 느낌, 이런 걸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제 감히 말씀드린 거는 아마 원장님도 좀 비슷한 생각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린 건 이 자유화와 통일이 결코 상호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 저는 북한 자유화를 통해서 진정으로 이 자유와 인권이 넘치는 그 통일로 갈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주제로 돌아가면요, 제 토론문 21페이지에도 적어놨습니다만은 저는 북한 정권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냐 얘기할 때 옛날 어렸을 때 버릇으로 레닌주의 교육을 받을 때 관점을 한번 보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발제하시면서 이제 제가 코트킨 교수의 그 지표를 썼는데요. 이것도 참 재밌다고 봤는데, 제가 이제 이 공산혁명 운동가를 하던 시절에 레닌의 혁명에 대해서, 사실은 그건 레닌이 직접 쓴 것보다는 이제 스탈린이 정리했다라는 거 알려져 있는데, 보면은 객관적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주체적인 역량이 합쳐져야지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객관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21페이지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대중이 더 이상은 현 상황을 견딜 수 없다. 내가 못 먹고 못 살겠다. 바꿔보자라는 생각을 한다. 레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걸로는 혁명이 조건이 불충분하다. 대중이 왜 봉기를 일으켜와야 실패한다. 그거는 대부분의 많은 농민 반란이라든지 그런 역사에서 보여준 거.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배계급 자신이 기존의 방식으로는 유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분열될 때 이때 혁명이 난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강연해 주실 때 보면은 그 이제 위닝 코얼리션이 어떻게 이제 무너져야 되는지 뭐 얘기했는데 참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럼 북한이 과연 그러면 이제 지배계급이 지금 분열되고 있는가? 그랬더니 어떤 분은 이러시더라고요. 요즘에 엘리트 탈북이 늘어나는 것이 그 증거다. 그래서 뭐 조짐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보다 중요한 건 이제 주체적 역량 부분입니다. 앞서서 이제 발제하신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장마당 세대가 아마 불만이 많을 겁니다. 근데 장마당 세대는 결국 자유화 운동 세력으로 전화되지 못했습니다. 정치화되지 못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중의 불만을 갖더라도 현재를 무너뜨리고 대체할 권력이 보이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시간도 많지 않으니까 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뭐 아까 소련이 붕괴될 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제 제가 이제 90년, 91년 이 당시에 소련 말기를 보면은 소련 사회는 이제 끝났다는 조짐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급제가 붕괴돼요. 제가 이제 이 한국 사회에 오면서 북한이 배급 사회가 붕괴된다 그랬을 때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탈북하신 분들은 잘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웃긴 농담 하나 하겠습니다. 너무 경직돼 있어갖고 이 자리에는 여기 이민복 선생님도 와 계시네요. 제가 사실은 북한 문제를 제일 먼저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인데, 근데 김성민 대표라고 있는데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 김성민 대표가 너 있을 때 너 달걀 한 달에 배급 얼마 받았냐? 그래도 저는 그 당시에 열알을 받았어요. 열알이라고 했더니 김성민 대표가 그러는 거야. 야, 그 당시에 요즘에 사투리가 없어졌는데 그 당시에 좀 사투리를 쓰실 때, 야, 그래도 소련이래 그 선진국이지. 난 세 알 받았어, 세 알.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련에서 여러분들 그 당시에 줄 서고 그런 게 뭐냐면 열알 받던 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 줄 서시한 거거든요. 열알 갖고 어떻게 사느냐 이 논쟁을 하지 않겠어요. 잠깐 열알이라도 받았을 때는 이제 살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한국 분들이 자꾸 이거 뭐래요? 월급이 얼마냐 물어봐요. 러시아 얘기하냐. 여기 군인분들 많으신데 이제 고급 장교라든지 이런 분들 뭐 있지만 사병이 월급 갖고 삽니까? 뭐 요즘에 또 사병도 월급들이 좀 많아졌다. 몇십만 원 됐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월급 갖고 안 살았어요. PX에서 좀 사먹느냐 안 사먹느냐. 근데 월급은 안 줘도 좋은데 보급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정치에 불만이 있으면 정치 안 해버려. 그냥 나 살게. 이래버리면 되는데 배급표를 끊어주는 순간에 얘는 행사 여태권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급제도가 됐다는 것은 단순하게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당과 국가가 그 사람 일개인들의 생사 여태권을 주고 있는데 이제 생사 여태권은 조금 벗어난 인간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이념이 무너졌는데요. 막스 레닌주의를 저는 소련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그걸 좀 배우러 갔는데 진짜 엉뚱한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시간이 없지만 한 일화를 얘기하면은 턴페이퍼라는 걸 내라 그래갖고 제가 솔직히 말하면 이름도 되겠습니다. 윤소윤 교수라는 분, 이제 PD파 이론가로 보는 경제학자의 책을 제가 솔직히 말해서 표절을 해갖고 적당히 러시아 말로 써서 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며칠 뒤에 학장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니 내가 한국 논문을 표절한 거 이 자식들이 어떻게 알았지? 그랬더니 갔더니 표절을 한 거는 안 게 아니라 이런 대이론가 이론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제 그래서 제가 쓴 건 아니고 한국의 어떤 교수가 쓴 걸 갖다가 제가 이렇게 적당히 고대를 뺏긴 건 아니고 좀 번역했다 했더니 웅성웅성하더니 제가 그래갖고 페테르부르크 대학에다가 모스크바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걸 발표하러 그 당 학교에서. 왜냐면 이런 이론가가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막스 레닌주의 연구 수준이 대한민국이 더 훨씬 높았다. 그 당시에. 근데 이게 높고 낮은 게 아니라 연배가 많은 60 이상 되는 원로 교수들은 좋아하지만
이미 40, 50대에서는 막스 레닌주의를 공부한다 그러면 심한 얘기를 말해서 제 약간 이게 정신병자 아니야. 그러니까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거의 정신병자 취급을 받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했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소련이 이제 개혁파하고 중도파하고 보수파로 나눠졌는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답니다. 우리가 지금 옐친하고 고르바초프는 기억을 하지만 리가초프라는 이름을 잘 기억 못하는데 그 당시 보면 소련 공산당이 굳이 말하면 고르바초프는 개혁파가 아니라 중도파고 개혁파, 급진개혁파가 이제 옐친이고 그 다음에 리가초프라는 보수파가 있는데 이거를 리가초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번역한 걸 제가 써놨냐면 역사는 공산당 손으로부터 벗어났다. 역사가 더 이상 당의 도구가 아닐 때 당은 실패할 운명에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소련 공산당이 무너진 게 역사전쟁에서 졌다. 그러니까 소련 공산당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스탈린을 중심에 뭉쳐서 이 독일을 물리치고 파시즘을 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했다는 신화가 있고 밑에 이 하급 당원들은 그걸 믿고 충성스럽게 있는데 하급 당원들이 소련 공산당 당원이라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심지어 하급 당원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보면은 아까 말한 당학교에 굉장히 높은 중앙위원급, 그러니까 당 비서를 한 인간이 너는 왜 한국에서 왔으면서 이렇게 막스 레닌을 좋아하냐. 그래서 내가 무슨 왜 당신은 그러면 계속 당 간부로 있냐.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고는 전 네 번째라고 지적한 게 또 한번 지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무너질 때 보면 정권을 무서워한다. 저는 나쁜 놈이다. 그래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정권이 조롱의 대상이 될 때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련 그 당시에 보면은 이미 스탈린은 굉장히 무서워한 거예요. 스탈린이 나쁜 놈이지만 굉장히 무서워하고 그랬는데 이미 브레지네프 말기에는 브레지네프가 웃긴 놈이 돼버린 거예요. 아주 별볼일 없는 놈. 저는 여기 시간이 길지만 시간이 있다면은 할 얘기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뺍니다만은 87년도 울산에서 노동운동 할 때도 노동자들이 일어날 때 다들 불만이 있어서 일어날까요? 그게 아니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권이 우스워 보일 때 일어납니다. 당연히 시간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소위 말해서 적대적 두 개 국가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제가 학자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쏠 때 아까 일부 학자가 핵보유 자신감에 사로잡혀서 무력 통일하겠다라고 해서 일부 학자라고 하셨는데 제가 좀 터프하게 얘기하면 이 운동권이 굉장히 지금 이것 때문에 여러분은 또 다르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번에 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주사파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갖다가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일부 진짜 친북 종북을 넘어선 그 학자인지 뭔지 저도 편히 그런 사람들이 이런 식의 논리를 피고 있는 거지. 난 이게 학자의 주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이 이걸. 사실상 저는 이 해석이 맞다고 봅니다. 진짜 흡수 통일될까 봐. 이제는 따로 놀자. 근데 또 한 가지 잘못된 해석은 이래요. 우리가 이제 통일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또 있으면서 그거 참 좋지 않느냐 그런데요. 이 대목을 주목해야 됩니다. 적대적 두 국가라는 겁니다. 평화공존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평화공존론도 웃긴 얘기지만 후르시초프 수준의 평화공존론도 아니고 적대적 두 개 국가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또 깨춤을 추시는 분들이 있죠. 여기에 또 같이 호응을 해갖고 제가 어떤 특정 정치인의 이름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요. 운동권이 굉장히 이것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요즘에 이제 주사파들 내부 아주 깊숙이 모릅니다만은 90년대 때 소위 말하는 유엔 동시 가입을 할 때 운동권이 얼마나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려고 고민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가 생각납니다. 그때 솔직히 맨날 유엔 동시 가입 반대 투쟁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북한에서 그걸 한다고 하니까 충격받아갖고 이건 논쟁을 해갖고 그래서 PD파는 거의 떨어져 나가고요. 그래서 이제 주사파가 그래도 당이 하는 대로 가자라고 하면서 지킨 겁니다. 사실 머리로는 이야기가 그 당시에
빨갱이 시절 때도 빨갱이 논리로 이해가 안 됐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이제 김일성 정권 레짐 체인지가 가능한가? 저는 이 북한이 자유화가 되고 자유를 통해서 이렇게 잘 교류하고 그래서 뭐 통일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일단 북한 인권과 이 자유가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지적하시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김정은 정권의 경제 사회적 위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은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있지 무슨 자신 있어갖고 뭐 핵 갖고 장난을 치거나 혹은 뭐 두 개의 국가론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 변혁을 이끌어 나갈 정치 세력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장마당 세대가 이 자유화 운동 세력이 되고 있는가? 아직은 조금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요, 경제 정치의 문제도 있지만 역사 투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그다시 세월이 흘렀고 아까 이민국 선생님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낯간지럽고 하지만 그 북한 인텔리들이라고 하는 인간들 만나보면 해외에서 만나봤을 때 보면은 뭐 적어도 자기네들이 잘 산다고 우기는 인간은 없었어요. 적어도 저랑 대화를 하려고 할 때. 근데 꼭 부적부도 우기는 대목이 있어요. 역사적 전통성 문제. 이거요. 너네는 미제가 세운 나라고 우리는 뭐 김일성 장군이 항일 무장투쟁에서 했다. 그러면 제가 그 과장됐든 뭐였든 간에 우리는 그렇게 일제랑 싸워서 건국한 나라고 너네는 그 일제 아바던 새끼들이 만든 나라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 북한 주민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40대들 그것도 무슨 꼭 운동권이 아닌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이 역사 투쟁에서 북한의 정통성 자체를 붕괴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류의 강조, 두 번째는 한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거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못 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원장님이 딱 지적을 해주셨어요. 뭐 강력한 통제기의 작동으로 한류도 아직 재미 혹은 뭐 동경 수준에서 소비되는 단계다. 좀 너무 지나치게 폄하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측면이 없지 않다. 결국은 이것이 단순히 재미 동경을 넘어서서 저항 내러티브로 가야 된다. 아까 이제 그 소련에서 영화 얘기, 뭐 저는 그보다 더 말씀드릴 얘기 맞는데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하지만 결국은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이 못 먹고 못 산다는 것뿐만 아니라 나가서 현재 그 지배층이라는 놈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놈들인가. 그 다음에 저런 우스꽝스러운 놈들 밑에서 내가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속된 말로 해서 제가 거친 표현하겠습니다. 전 좀 거친 표현하라고 부른 것 같으니까 쪽팔리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정권이 바뀌어 나가는 걸로 간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급제는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는데요. 저는 계획경제로 다시 가려고 하는 것이요. 단순히 경제적, 공유주의적, 경제적 차산성의 문제를 떠나서 이대로 가면 통제를 할 수 없다. 그래서 통제를 다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뭐 옛날에 뭐 독재든 뭐든 간에 나 정치에 관심 없다고 사회적으로 살면 돼요. 근데 배급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 목을 완전히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국제 문제도 좀 넘어가고요. 마지막 그 5번으로 한번 얘기하고 걸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입장이다. 저항 내러티브는 민중 스스로부터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다. 빨갱이 교육받을 때 레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중적 자생성에만 막혀서 혁명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변혁적 의식성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내러티브를 주입 혹은 보급해야 되는 주체를 형성해야 하는데 이를 도와줄 대한민국이 북한 자유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아까 자유를 얘기했는데 과연 대한민국 내부가 자유를 진짜 갈망하고 자유를 지향하고 있는가? 저는 그런 질문을, 만약 그것이 확실하다면 저는 북한을 취약점을 해서 변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데, 북한도 북한이지만 지금 대한민국도 내부도 굉장히 문제다. 제가 너무 거칠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